자, 포스코 케미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동성, 뭐 14%, 15% 변동성이 나오면 겁을 내세요. 그리고 언제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굉장히 궁금증도 많으시고. 그런데 경험칙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탄력이 나올 때, 음, 그럴 때 그 이후의 흐름은 대부분이 시장만 급격한 조정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으로 연동이 된다. 윗방향이죠.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최대 15%까지 따라붙는다 규정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사실상을 놓고 보면은 시가총액 이렇게 10조 이상 16조를 넘긴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사실 10% 움직인다? 그럼 굉장한 오버슈팅이죠. 응? 10%가 움직이는 게 진짜 뭐 분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응?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이러한 흐름이 요자락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흐름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어렵죠. 시가총액 이 당시에 9조짜리를 20%를 들어 올리는데 이걸 따라붙는다? 힘드시죠? 우린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깊다? 그러면 차익 실현 전량 일단 한 발짝 뒤로 그래놓고 그 다음 날부터 거래 터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거래량의 70% 터져주면 제일 좋고 이 길이니까 80%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뭐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에 올라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상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6천억까지가 아니더라도 최상위에 올라올 수 있는 뭐 3천억 이상 그 정도만 돼도 20% 등락은 아니더라도 추세 강화를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 수급이 공매대처 상황이다 할지라도 수급이 여기서는 굉장히 강하게 유입된 것이다. 이때 당시에 7월 28일 날 GM에 대한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멘탈 성장성이 부각돼 있고 프리미엄이 부각돼 있는 거 그거 말고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기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게 뭐예요? 수급이 들어왔느냐지. 근데 이때 손바뀜이 무지하게 나온 거고 실질 매수는 7,750만 주짜리 감안했을 때 제한적입니다. 근데 관여도가 매도와 매수의 관여도를 보시면 일반적인 소형주의 경우에는 이런 변동 수급 범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의 기준에 매도 매수 비슷할 거니까 매수의 기준에 얼마예요? 130만 주 관여도가 있어요. 그러면 30%. 무슨 얘기냐면은 제주은행의 외국인 기관에 관여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의 기준에 어제 기준에 뭐 그제 기준에 21% 올라와 있을 때 매수의 기준 1000만 주 대비해서 얼마예요? 100만 주죠. 10% 수준뿐이 안 돼요. 그나마도 프로그램 수급이 뭐 들어왔다 나왔다 이 변동성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오늘도 벌써 70만 주의 매수 매도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계인데 관여도는 그들이 방향성만 좋지 한번 세게 막 한 5만 주 그냥 확 그냥 위로 그냥 쌓아 올려버리면 그냥 막 따라붙는 거지. 어설픈 분석을 한 쪽에서 막 그냥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한 액티브 펀드 쪽이란 말이에요. 풀업들 그러한 흐름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그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외국 기관의 관여도가 제한적인데 포스코케미칼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관여도가 어떻게 돼요? 240만 주에서 외국 기관의 매수 매도가 100만 주, 40% 이상, 10%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18%, 20% 어제 기준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기준은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외국 기관의 대형주는 응? 똑같은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금양이 3천억에서 2조 4천억 올라왔다고 걔가 대형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우리는 이런 날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응? 이런 날. 그게 무조건적으로 성공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시장의 흐름도 같이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들여다볼 때는 어떤 또 기준점을 잡아요? 갭 상승이 나왔을 때 기준에 주봉의 기준을 또 잡습니다. 어찌됐건 이날 같은 경우도 10% 들어올린 게 그게 개인들이 흥분해서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시가총액이 작죠. 2조 3조 원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져. 그래도 이러한 변동성에서 20% 이러한 변동성에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패가 되면 정리를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꼭 100% 성공이 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들어간 종목군들만 기억해 보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21년도 8월 2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먹나? 초대박 수익을 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먹어? 그러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8월 2일 날 기준에 지금 보시면 이 날짜로 되돌려주면 나는 무조건 살 수 있겠다 하죠. 8월 2일로. 에이 뻥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종가 기준으로 15조 수준까지 올라온 거야 이게. 이걸 따라붙을 수 있다고? 우린 따라가지. 공격적으로. 응? 왜?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거래대금 이때 아마 2위, 3위 안에 들어갔을걸요 무조건. 응?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과 함께 얘도 뭐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서 외국 기관들의 관여도가 높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6천억 이상 터지잖아요. 이날 이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가 아니야. 지금 벌써 선입견이 더 올랐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으신데 이게 7,700만 주짜리거든요. 7,700만 주짜리 이거를 고점을 36만 원인가를 찍어버려요. 그죠? 36만 원이면은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기준 잡으면 16만 7천 원짜리 77 해보자고요. 16만 7천 원짜리 17만 원으로 할까요? 그냥 17만 원 곱하기 77 그러면 13조짜리를 36만 2천 원 곱하기 77 얼마? 28조까지 만든 거예요. 27조, 28조 수준. 따블이잖아요. 단기 따블. 불과 거래일수 11일 거래일 만에 따블이에요. 극대형주에서 20몇 조씩 가는 이런 종목이. 근데 이런 거를 결국은 뒤에 맨 끝에 따라 붙으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를 30만 원에 잘 정리했잖아. 두 번 다시 안 쳐다보잖아요. 78%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를 잘 포착해서 들어가야 돼요. 한 종목만 더 볼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기준. 한 종목 더 봅시다. 이거 보고도. 얘가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7조. 7월 28일 20% 올라요. 실적 때문에. 태양광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이때 거래량 무지하게 터지죠. 1,000만 주. 4천억. 평상시 거래가 없던 애가. 추세 꺾여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LG전자. 윤정도 음력 생일날 2020년 12월 23일 윤정도 음력 생일날 상한가 가죠. 보합에서 그것도. 남들 다 놀래서 그냥 다 도망 나오고 정리하고 할 때 우리는요. 상한가 안착이에요. 상한가 안착. 상한가 안착. 왜 포스코 케미칼을 겁을 내시는 거예요? 어저께 문자 사인이 정확히 몇 번 나갑니까? 어저께 문자 사인. 외부에 계신 분들 과금하시기가 싫으시잖아요. 돈 내기가 싫어. 뭐 포스코 케미칼 남들 다 아는 종목. 남들 다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25일자부터가 아니라 20일자. 어제 내가 캡처해서도 올려드렸는데 여기 20일자 이렇게 따로 돼 있구나. 오케이. 위에 거 보시기 힘드시면 밑에 걸로 보십시다. 20일자 기준에서부터 18만 3천원, 18만 3천원, 19만 3천원. 그죠? 6일자에 18만 5천원에 문자 나간 거 그것도 캡처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 문자 나간 거 있죠? 포트폴리오 구성 문자에 그 포스코 케미칼 가격 나오잖아요. 그거 올려주세요. 그거 한 번 더 수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치고 그 다음에 26일 날 그거 한 통, 그리고 여기 2통, 6통, 9통, 10통, 11통, 12통 나갔어요.
천원 단위로 계속 비중을 뭐 100% 실은 것도 아니고, 응? 정해져 있잖아요. 10% 추가하세요. 신규 편입자 없으시면 10%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가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땡큐한 거지. 26일날, 25일날 들어가고 26일날 또 들어가고 얼마에 18만 5천 원에 그러고 나서 19만 3천 원에 그리고 5% 추가 편입은 19만 4천 원이 아니라 19만 4천 원은 19만 4천 원의 문자는 없나요? 19만 4천 원도 있는 것 같은데 없나? 없어? 없으면 말고 19만 5천 원에 5% 추가 우리는 1.5에서 2% 사이의 등락 범위를 드렸죠. 그렇게 해서 19만 6천 원 7천 원 계속 추가가 아니라 요 범위에서는 그 자락에서 그대로 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19만 4천 원이 제 기억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19만 3천 원 편입 못하신 분들은 19만 4천 원에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 다시 볼까요? 19만 3천 원, 그 다음에 19만 4천 원, 여기 있잖아. 11시 10분에. 확 그냥 막 그냥. 1,000원 단위로 다 나갔는데. 그것도 하나 더 포함해 주시고. 어? 누락돼 있으면 불기둥방이라도 뭐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럼 13통 나간 거 13통. 13통을 아까처럼의 그런 근거들. 메이저들의 그런 폭등은 메이저에 공매도 대차 상환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급이 유입돼서의 흐름이다. 다시 시장이 꺾이거나 아니면 뭐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꺾여서 내려간 다음 차익 실현한다 할지라도 공포감 갖지 말자. 어? 그게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더 높다라는 거예요. 월등하게.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여기 19만 4천 원이 빠져 있습니다만 19만 4천 원에 같은 그 다음에 19만 5천 원, 6천 원에 같은 비중 그 다음에 19만 7천 원이 됐을 때 비로소 추가 5% 20%꽉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편입 못하신 분들 계시죠. 또 그 와중에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이 계시죠. 자, 신규 가입자 10% 편입. 응? 그러고 나서 2천 원이 올라와서 1%가 하는 사이에 응? 그래서 추가 5% 하세요. 그러고 나서 2천 원이 또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그러면은 같은 비중에서 편입하십시오. 그리고 20만 6천 원? 오케이. 그러면 이제 20% 채우십시오. 그리고도 또 신규 가입자? 편입 못하신 분들 계셔? 편입. 20만 8천 원까지 편입. 20만 9천 원에 몇 수에 나갔던가? 8천 원까지가 나간 거죠. 왜 못 사세요 이거를? 응? 왜? 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료와 무료의 차이예요. 무료에서는 원래는 저 정도 문자가 나가고 했으면 포스코 케미칼을 어제 채팅방에 도배해야 돼. 포스코 케미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올리면 되는 거야. 뭐 미래나노텍 정도 좀 넣으면 모를까. 금산선생께서 질문 주셨어요. 응? 그러면 이거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연구원분들 위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 독수리니까 타이핑을 못 칩니다. 똑같이 타이핑 쳐드리면 돼요. 주력 포트폴리오 내의 수익 종목의 경우는 별도의 문자 사인 나가지 않는 한 편입 비중을 유지하시는 전략입니다. 개장 전에 오전장에 올려드린 포트폴리오 전략 동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거 못 들어요. 못 들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문자가 나가지 않는 한 비중 유지입니다. 추가 편입의 경우도 문자 나갈 것이며 차익 실현도 문자 나갈 겁니다. 오전장 포트폴리오 전략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장 딱 해서 이 동영상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본인들 보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또 공지도 참조하시라고 그러고. 만들어 놓으라는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래 본인들 거 딱 올려드리면서 요거 들어보시고 이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럼 어지간해서 막 전화해서 괴롭히시거나 그러지 않아. 20몇 년을 활동하면서 그러신 분들 거의 안 계셔. 그러니까 윤정두한테 배우러 연구원분들 오셨으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두가 1등이구나. 수익 범위의 퍼센테이지 이런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퍼센테이지 상승률의 수익 범위가 조금씩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 짧게 6% 이렇게 5% 4%도 있지만 누적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사실상은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짧게 끊어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제 원체 15% 수준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차익 실현 짧게 하신 분들도 일단 계시고 비중 조절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결론은 우리는 가져갑니다. 1월에 공식 편입 비중이 2차 전지의 기준에 15%에서 5% 수준까지 낮춰놨지만 1월 말 종가 기준에 2차 전지 비중을 다시 IT 비중을 늘릴 것이며 2차 전지 비중도 늘릴 거예요. 전체 포트에서. 그럼 약간 줄어드는 종목도 발생될 수 있겠죠. 그 염두에 두시고.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이 종목을 좋다라고 표현을 해도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18일 날 이미 18일 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포스코케미칼 100만 주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는다. 그리고 2차 전지 포스코케미칼의 교육도 1월 19일 날 금양도 저때 교육을 해드렸어요. 금양도. 그리고 전일자에 우리가 그 교육 자료를 놓고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그걸 띄워놓고 거기서도 가져올 자료는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실질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데 농담이 아니라 IT를 우리가 선호한 이유하고 여러 가지를 설정 잡아드렸는데 여기에 테슬라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2차 전지 포스코케미칼 금양의 교육까지. 그리고 전일 IT에 대해서 또 올려드렸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올려드렸어요.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놓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비중까지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비중까지도. 그죠? 그 요거 복사에다가 그대로 넣어놓고 또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의 흐름을 우리는 이렇게 아이고 요거만 잘라줘서 왔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수익을 가지고 왔는데 문자를 이렇게 발송해 드렸고 이런 수익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날 상승률도 올려놔야죠. 뭐. 그러니까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시킨다고 기계적으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윤정두가 이 원고를 위치를 어디다 어떻게 설정할 거면 그냥 방송 원고 갖고 나갈 때 그냥 갖고 나가겠어요. 윤정두가 같은 전문가들끼리 놀래요. 그 100장 200장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라고 300장 되는 거를 그 스토리 동선을 만들어 놔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팍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할 거야. 그럼 어느 날은 뭐 수익률을 먼저 넣기도 할 것이며 그죠? 이런 수익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요 작년 7월 1일 날에는 애플이 시가총액이 사우디 아람코에 밀렸다고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 애플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바로 9월 달에 돌렸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애플까지 설명하기는 우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9월 25일 날에 테슬라가 이때 당시가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이 당시가. 그럼 테슬라의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 6위, 미국 시장에서 5위. 그 위치까지 올라왔던 테슬라인데 1월 달에 보니 테슬라의 순위가 없어졌더라. 글로벌 시장에서는. 1월 3일 날. 아시다시피 고점 대비 70% 깨졌어요. 12월 달에만 30% 깨집니다. 1월 26일 날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은 연동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 미국 시장 내에서는 11호. 이제 아마 9위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어제 11%또 폭등이니까 11%또 폭등이니까 9위가 아니라 500. 오유 한 방에 6위까지 회복이 됐겠는데 요거 지금 있으면 요 표 작업 지금 해서 PPT에 줘보세요. 녹화 전에 나오면은 같이 보죠. 6위까지 올라왔어. 그럼 뭐가 불편해? 적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아군이 늘어났는데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이 주봉이나 일봉도 세계 증시 자르는 데 들어가서 나스닥 100 종목에 테슬라 보면 나와요. 추가적인 폭등했지. 11%인데. 그럴 테슬라 표도 하나 작업해줘도 돼요. 그 아마존 예전에 아마존이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해주신 것처럼
이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하반기에 LG화학을 20%, 에코프로, 2차전지 15% 수준, 그리고 금양 10%, 45% 비중에서 12월부터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LG화학 15%, 얘 5%, 금양은 전량 정리했었죠. 45%에서 20%로 줄여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1월부터 해서 1월부터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죠? 그럼 스토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연구원도 배우셔야 되고 전문가분들도 관심 있으면 배워. 런칭만 시켜드렸지 뭐. 이렇게 얘도 스토리를 짜는구나. 위치 바꿔버리죠. 왜? 수익 이렇게 나셨죠?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이런 수익을 냈었어요. 응? 그런데 결국은 2차 전지에서 이런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무너져 내려서 비중을 줄였던 겁니다. 비중 줄였잖아요. 왜요?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줄였던 겁니다. 근데 왜 다시 봐요? 이렇게 폭등이 나오니까 다시 봅니다. 이미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1월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1월 3일, 6일, 9일, 12일 비중은 줄여놓고 있었지만은 만약에 2차 전지가 돌린다, 테슬라가 돌리니까 같이 돌려진다. 그러면 탑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18일에도 해드렸습니다. 뭐 이 수익 보면은 이건 뭐 수익도 아니야. 그냥 포기해. 오케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나서 19일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2차 전지와 포스코 케미칼 교육을 해드리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뻥안 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당시 기준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2차 전지의 비중을 우린 줄였다.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간다. 프리미엄이 높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심각한 조정도 우려가 된다. LG에너솔루션의 영향도 있었는데 그쪽에 수급 범위의 이벤트는 끝났다. 그렇다면은 종목군들을 싹 다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2차 전지 종목 다 보여드렸는데 2차 전지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5개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까지.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이 시장 등락률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달 이후에 시장에서 저 폭발적인 시세를 냈던 LG에너솔루션은 또 7월 이후로 잡으면은 7월 말에 MSCI 지수의 비중 확장, 보호해수 물량 풀리면서 이 폭발적인 랠리를 주며 시장을 견인하고 시세를 냈던 LG에너솔루션이 10월, 9월 말 10월 저점 수준까지 깨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 프리미엄이 다 훼손되고 있는데, 그나마 LG화학은 안 빠졌다니까. LG화학 안 빠졌어요, 솔직히.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센 놈을 갖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덜 빠지고,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었다 할지라도 시가총액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삼성 SDI하고 비교했을 때 망청 뜨고 이게 정확히 10월 21일부터예요. 이날부터 내리 윤정도는 삼성 SDI 공략. 근데 비중을 안 채웠어요. 왜? 우리는 LG화학이 있으니까. 뭐 다 사나? 실패하신 분들 보면 전부 다 2차 전지만 다 갖고 있어 또. 안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SDI도 거의 그 수준까지 밀려버립니다. 언제? 9월 말 10월 초순 수준까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깎여져 내려가니까 그건 좀 주의해야 된다. 다만 얘가 탑픽이라는 걸 안 빠져. 마지노선은 우리는 이탈되면 정리할 걸 기준 잡았지만 안 빠져. 어제 한번 반등 오면서 낙폭도 제일 덜 빠진 종목이 된 거예요. 같은 2차 전지에서. 이노베이션은 제한적인 흐름이었고.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 탑픽으로 보고 비중은 줄여놨지만 2차 전지가 여차해서 움직이면 가져간다. 그래서 25일 날은 LG화학에 집중적으로 또 편입의 기준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26일 날의 기준에 2차 전지가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코프로도 강세, LNF까지도 초강세인데 얘가 과도하게 눌려 있습니다. 이슈는 모멘텀은 가장 많은데 26일 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편입 설정 범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6일 날 14.33. 원래 더 올라주길 바랬어요, 사실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상승률의 범위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상승률 순위 상위는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완벽한 수익, 그것도 보합에서 수익, 보합권에서 우리는 얼마? 18만 5천 원부터 관망에서 편입으로 돌려놔드렸다니까요. 어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 캡처하는 거 보면 관망으로 캡처가 돼 있어요. 한 장 더 뜨세요. 그래서 관망에서 편입으로 텍스트를 바꿔놓는 게 있죠. 관망이라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 가격에 관망입니다 하고 올린 건데 편입이라고 수정해 놓은 게 그게 보여져야죠. 그래서 요 내용은 위에서 해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수익 범위가 발생된 거다. 그 과정에 매수가 우리는 나갔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근데 7월 28일 날 GM사의 13조 7,696억 원의 공급계약 체결 요 내용이 시발점이 돼서 하반기에 120%가 올라간 거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가에는 이미 반영돼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1년에 다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결론은요. 이때가 20% 오른 날이고요. 7월 28일이. 그 다음 8월 17일 날 이후에 2차 전지 폐배터리 이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 폐배터리가 무슨 진입장벽이 있어 뭐가 있어. 미국에서 IRA를 하면서 중간선거 앞두고 나도 보수야. 보수표도 우리한테 주세요. 중국 다 때려버릴 거야. 이런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에 엄청난 강세를 이끌어냈었죠. 지금 달러 인덱스 어떻게 돼 있어요? 최고점 되면서 쑥쑥 내려오죠. 엔화 초역세 이제 쑥쑥 개선되죠. 왜? 중간선거 때 물가 잡는 모습 보여주려고 달러가 강해야 미국의 70% GDP 70%가 소비잖아요.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제품 수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달러가 강해야 수입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인플레이션도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부터 해서 IRA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뭐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한국하고 FTA 자동차 전부 재계약 체결할 거야. 이 나쁜 것들 말이야. 우리가 미국인데 말이야. 결국 제수주만 취했지 뭐 한 거 있어? 뭐 글로벌 시장에서 혼자 깡패예요? 결론적으로 그 액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냥 중국 거 쓰지 마 이거 참 피곤한데 당장 발 동동동동 굴르는데 거기에 갑자기 무슨 폐배터리 그러니까 전남 도청까지 나서서 우리도 폐배터리 그게 진입장벽이나 있어 아니면 그게 무슨 어떤 진짜 폐배터리 갖다가 쓰면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얘기 자체가 없죠. 결론은 세비캠, 성일라이트 우리도 공략했지만 결국은 고점 대비 40%, 50%, 60%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실질적인 그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광산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냐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그룹이라는 거죠. 응?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자원외교 한답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당시에 광산도 확보를 해놨고 자원도 확보해놨고 유통망도 확보해놨고 그게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 그게 그게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인데 실적 범위는 그게 무슨 실적이 무슨 아니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110조 120조 땡겨놓고 실적 1조 나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120조짜리에 반영 다 돼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출 1조를 넘겼다 분기 매출 1조를 넘겼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흐름은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다 돼 있다. 돼 있는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 그 모멘텀을 계속해서 활용을 할 거냐 누가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끌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 자료 내용들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기준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을 거고 1조 이상 미국에서 러브콜 들어온 거 이렇게 찍어놓을 거고 그리고 요거는 뺄 거예요. 이 기준의 내용 부분 이것도
넣어 놓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합산한 건 이렇게 줄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그 양극재 핵심 그 기술력 요거 두 개를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압축을 할 거예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계시면 죄송한데 좀 이따가 44분 45분 같이 붙여주시면 되고 내용이 같아요. 그다음 실적 내용이고 이게 이제 포드사 관련된 내용. 응? 요 부분은 뭐 두 개를 지금으로선 가장 핵심이니까 띄어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응?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 얘네 둘이 붙일까요? 얘네 둘이 붙여주세요. 48, 49.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7월 28일 날 실질적인 내용의 수주. 응? 그리고 8월 17일 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야 무슨 헛소리들이야. 어?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공급망을 갖고 있는 쪽은 얘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인플레이 감축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뭐 야 중국 거 쓰지 마 하고 엄청난 제재를 할까? 아니, 중국과 그럼 전쟁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네, 그 정도.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외의 것은 포드 관련된 내용도 반영이 좀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성장성 부분이 어마어마한 거죠. 작년 9월 20일인가요? 9월 20일인가? 9월 30일인가? 포드 회장님하고 포스코 회장님하고 미팅을 했다. 그 공식적인 내용이 됐어요. 이제는 풍문에 대한 해석 보도 자료를 냈고 공시를 냈고 그 상반기 중에 그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빠르면 1분기고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 10월 달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편입 설정 범위를 다 잡아놨었고요. 근데 지금 뭐 10월의 의미가 있겠어요? 10월의 의미를 뺄까요? 10월의 의미는 뺍시다. 빼고 12월 말 기준에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았던 게 18만 원 수준이에요. 거기서 다행히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고 포스코 케미칼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지금 뭐 2차 전지 뭐 다 좋다 그러지 안 좋다는 업체가 어디 있어. 근데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명확히 하시자는 거고 수급이 중간에 좀 꼬여지긴 했지만 다행스럽게 어제 한 방에 그 수급을 잡아준 거고 그렇게 해서 12월 26일 또 12월 29일 그리고 뭐 1월 2일 날 내용이 많으니까 1월 2일 날 18만 8천 원 오케이 여기서도 편입 설정 범위로 근데 뺄게요. 빼고 뭐 1월 2일 12월 29일 그리고 1월 20일 마이너스권에서도 편입의 설정 범위 이거 빼. 이것도 빼지 뭐. 그렇게 하고 우리는 25일 날짜에 25일 날짜에 약법일 때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 그리고 야간 교육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이 올려드린 게 언제 올려드린 거야? 지금 원고 작업을 해주시는 분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야간 원고 제가 편하게 갖고 나가는데 연구원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노하우까지도. 연구원이 그 노하우를 배워야지 원고 순서나 이런 거를 다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교육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25일 날 야간 방송에서 아니 포스코 케미칼이 왜 못 가는 거야? 2차 전지가 가면 얘가 탑순위지 1순위지 이렇게 해서 26일 날 LG 화학을 그 전에 올려놨다가 얘는 이제 LG 화학은 빼놓고 26일 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나서 25일 그러니까 25일 야간 방송 23시 방송 아침 계속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 계시면 이 관망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편입으로 바꿨죠. 편입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10시 6분 장중방송에 관망에서 편입으로 수정을 시켜드렸잖아요. 얼마에? 18만 5천 원에.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10시 56분에 프로그램 수급이 2만 주 적진 않습니다. 2만 주 들어와 있어. 5.58까지 올라가는 거였어. 이걸 누가 사냐고. 15조 15조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 야 5%나 올랐어. 야 이거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거래가 터지고 막말로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편입. 이렇게 편입하십시오. 두 번째 19만 4천 원 또 편입. 이거 시간 지났으면 빼버려. 19만 5천 원 또 편입. 또 빼버려. 6천 원 또 편입. 또 빼버려. 왜 그렇게 편입을 하는데? 아니 계속 들어오잖아 프로그램이. 누가 샀니?
제주은행 누가 사고 있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누가 사니? 누가 사길래 3%나 반등 나오니?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보는 거는 시가총액 그래도 1조 6천억까지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야 프로그램 혹시 사나? 사고 있지. 아까 14만 주인가요? 매도가? 얼마까지 나왔죠? 그 매도세 대비해서 매도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걸 한 명이 살까? 아무리 얘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해도 시가총액 그래도 1조 5천억 대내를 얘가 어디 특정 프로그램을 쓰는 외국계 한 군데서 매도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죠.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겠지. 그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죠. 그러면 더 들어올 수 있겠니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고 프로그램 이외에 어떤 수급이 있느니? 라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근데 개인 선호 창고에서는 키움 그냥 비슷비슷하고 미래 오히려 미래가 3만 주 조금 매수했고 그럼 흥분해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 600만 주의 상한가 안착을 했잖아요. 600만 주의 70% 6, 7에 42, 400만 주 넘기고 양봉이냐? 400만 주 넘길 것 같아요. 한신데 지금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서 조심스럽게 편입하고 손절 범위 명확히 지키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분봉 차트 보시고 포스코 케미칼 하다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눈이 아파. 윤정두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혹시라도 매매 사인 드려야 될 거 있으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4.5% 으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분봉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앞에 거리량 수반하면서 돌려요? 제한적이죠. 꼬리 달려요? 힘드네. 프로그램 쪽은 어떻게 돼 있어? 더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의 수급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부담스럽지 않게 갖고 간다. 비중을 계속 늘리자는 게 아니라 없는 분 사시라고 계속 문자 쏜 거 아니에요. 20% 이상을 늘려? 아니야. 포트 비중에서는 어차피 5%예요. 전체를 통합한다면. 최대 비중이 20%니까 그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와? 아니야. 거래대금이 최상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4위. 결국은 2위로 끝났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3위. 결국은 4위로 끝납니다. 현대차가 프로그램 이빠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나서는요. 프로그램 수급이 8만 3천 주야 또. 더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심조심. 여기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럼 두 손 들어야지. 고점 대비 2% 밀리면 이제 차익 실현 합시다. 오버슈팅이네. 수급이 꼬이네. 차익 실현인지 손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꼬이네. 근데 계속 들어와. 계속 사는 거야. 여기까지 목표 주가 20만 원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20만 원 확인되셨어요? 여기는 그럼 20만 원 넣어놓읍시다. 목표 주가 20만 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표 주가가 얼마였는지. 연구원분 뭐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아니라 못 보고 계시면 이거 안 봐도 돼. 다만 이런 식으로 스토리 짜는구나. 마구잡이로 넣는 게 아니구나. 종목 하나에 그냥 몇십 페이지 100장 넘게 있는데 저걸 달달달 외우고 있구나. 머릿속에. 마케팅의 기준에서만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어떻게 진입을 했고 어떤 내용을 갖고 갔고 이게 명확해야지. 그냥 보도자료 뉴스 하나 보고 나서 이게 대박이고요. 뭐 어쩌라고. 지금 사요? 그러면 그 대답을 못해. 어제 14% 오른 거 오늘 사라 그러겠어? 시가총액 16조 넘긴 거를? 그 대답을 못하는 거야. 어쩌라고요? 그러면 대박 나셨죠? 아니 그러니까 어쩌라고 지금 사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뭐 조금 사세요? 조금 요렇게 얘기하고 말이지. 그래 더 오르면 보셨죠고. 밀리면 오버슈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금을 하시고도 수익도 못 내고 괜히 바보 된 느낌 받고. 우리는 어떻게 정확히 아직도 여기 목표 주가가 2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인가 잠시 볼게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죠. 19만 8천 원 빼도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트 올려드린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터져 있는데 우리의 기준에 이 거래량 계산 방법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5분봉에 눈에 보이는 거? 아니 5MA, 20MA 거래량의 기준을 해도 되고 거래량 벌써 이미 1,700억이 터져 있잖아요. 100만 주만 터져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12시간 넘었는데 100만 주가 뭐야? 이제는 더 터지게 생겼지. 그렇게 강한데 누가 터뜨렸냐고. 외국인 기관. 그렇게 해서 아직도 목표 주가는 20만 원이에요. 19만 9천 원에. 그러고 나서 윤정수 목표 주가 올려야 되는구나. 세상의 대형주가 VI가 터집니다.
응? 시가총액 15조짜리가 16조까지 올라가면서 VI를 만들어요. 14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16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드디어 이제 상향을 해서 차익 실현 아닙니다. 상향합니다.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해? 그러니까 정신 나간 애들이 여러분들 말고 정신 나간 애들이 겁이 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 지들이 당황해. 그래, 이거 어떻게 하지? 매매해 본 적이 없거든 대형주를. 이게 20%씩 올랐던 종목인지도 몰라. 시가총액이 LG전자가요 상한가를 가잖아요. 20위 안에 들어올 때.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2020년 1월 10일인가요? 장중 상한가 찍어버려. 매수세까지 들어왔다고. 그걸 모르니까 잡주만 하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모르니까 이게 상한가 막 10% 올라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야, 목표 줄 것 같으니까 절반을 덜어냅시다. 정신 나간 거지. 그게 무슨 기술적 분석이야. 양봉인데 뭘 덜어내. 밀리지를 않는데. 그거를 교육받으시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또 2차 교육이 진행 중이니까 이제 모객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다 들으셔야 돼. 지금 얼마 전까지는 시장이 뭐 주춤거렸다고 치면 이제는 시장 미친 듯이 좋은 장이죠. 어제 같은 날 이런 매매 사인에 매수를 못한 게 한으로 남아 계셔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기준에서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무조건 또 신청하셔야 돼요. 특히 정의원님들은 유료 회원님들은 전화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미워할까 진짜 농담해라. 그리고 이게 지금 1시 38분에 얼마예요? 20만 1,000원에서 이게 왜 19만 3천 원짜리가 올라오지? 이게 아마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시 이게 맞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0만 1,000원에 왜 갑자기 20만 7,500원이 되죠? 응? 20만 1,000원, 20만 6,000원 문자 나간 게 20만 1,000원에서부터 저거 다 찾아서 다시 다 올려놓으세요. 응? 이게 윤정도가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저거를 다 고객분들이 다 같이 보시는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20만 1,000원 이후에 문자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20만 1,000원 이후에 20만 3,000원 있잖아. 35분에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캡처 떠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야. 20만 6,000원, 7,000원, 8,000원 문자가 나갔으면 채팅방에 다 올라가 있겠지? 그죠? 만약에 이때 못 올렸었다? 윤정도는 올렸을 거고 매직 계산기 없더라도 그러면 올린 자료라도 근거를 줘야지. 응? 우리가 뭐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20만 1,000원 이걸 연구원이 발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은 내 매출을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 스스로가 매출을 낸다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23분에 20만 1,000원에도 이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시 23분 이후에 갑자기 2시로 넘어갔어. 그죠? 중간 거 빠진 거 넣어주시고 그래서 20만 7,500원. 왜 이게 6,000원으로 돼 있지? 그 다음에 20만 7,000원. 여기서 순간 빡 치고 올라왔나요? 20만 6,000원을 해드렸는데 22분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아마 내려왔겠죠 한번. 그리고 20만 7,000원 그리고 20만 8,000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22만 원으로 상향해 놓고 20만 7,500원의 편입 기준 20만 7,000원의 편입 기준 이게 이제 6,00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만 8,000원의 기준 그렇게 해서 20만 8,000원까지 매수. 결론적으로 1시 51분이 또 왜 여기 있어? 1시 51분이 20만 3,500원 이렇게 순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분이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어쩔 수 없죠. 시간은 맞춰야 되고 방송국 가야 되고. 이게 1시 51분이니까 요때 기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어제 미래나노텍 VI도 2개가 있죠. 하나만 잘라서 올려놨어요. 2개 다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20만 3,500원에 포스코케미칼의 기준이 51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51분이 넘었겠죠. 이건 종가 기준일 텐데 종가 기준이 맞아 이게 종가 아마 종가일 거예요. 190만 주 190만 주는 종가까지는 아니고 장중 이게 몇 시였을까요?
이거 몇 시인지 시간 확인하세요. 51분 아니야 이거는. 여기가 51분인데 160만 주고 여긴 거래량이 얼마야? 198만 주, 200만 주 수준이죠. 아, 윤종도 민감하다니까. 똘똘하고. 응? 200만 주 수준이니까 요 사이겠네. 12시, 2시 좀 넘는. 예? 그럼 제가 일단은 2시 15분으로 바꿔놓을게요. 그 정도면 딱 맞을 거예요. 그죠? 22분, 15분이 아니라 25분 정도. 최소. 25분 정도.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뭐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어도 윤 정도는 욕을 하지. 예? 긴장하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2시 35분에 20만 7천 원, 그리고 2시 47분에 20만 8천 원. 20만 8천 원까지 매수하십시오. 계속 매수하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설정 범위를. 그렇게 해서 저 그 차트 부분도 연구원이 뭐 시간이 없더라도 잠 못 자야 돼. 그래서 다른 걸 줄여.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전략 부분 이런 걸 줄이셔야 돼. 무조건 윤정도 거로 가는 거야. 윤정도가 왜 대박인지를 우리 한영석 대표라고 있었죠. 그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나이가 제 또래예요. 전문가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나이 먹은 친구가 와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죠. 윤정도 어휴 성질이 얼마 못됐어 윤정도가. 고생 무지하게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동평균선 얘기하는데 OMA 20MA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OMA 20MA. 말투도 마케팅 전략의 그 기준도 결국은 제이데이 파트너스에서 그 친구가 런칭하자마자 매출 한 달에 거의 뭐 금액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가? 탑이죠 탑. 탑. 지금 이제 또 가정사 문제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배우려면은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우려면. 그렇게 해서 이 위치 같은 경우도 윤정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다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걸 뭐 그냥 뭐 쉽게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요거 이제 이름 바꾸고 저도 또 하나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시고 전문가를 배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매매 기준을 윤정도가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는구나.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종목 하나하나 우리가 종목이 많아요? 수십 개인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편입하고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명확하게 명분이 돼 있고 기준이 잡힐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전부 다 완벽하게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이게 진짜 누가 들어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맞느냐 그런 기준에서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야간에 심야 시간에 요즘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심야 시간에 못 해놓는데 이거 심야 시간에 순서 제가 다 바꿔놔요. 새벽에 막 VVIP 방에 막 우르르 올라올 때 있죠.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예요. 광고하는 게 아니라 아니 유료 회원방에 이걸 왜 올리겠어. 우리가 솔직히 이거 문자 나간 거 해봐야 제주은행 문자 여기서 분이 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 문자 드린 적 있어? 없어. 응?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없어요. 교육용으로 올려드릴 뿐이지. 그럼 중간에 뺄 거 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주은행에 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연구원이 이걸 예를 들어 마케팅 한다고 올렸으면은 매직 계산기 올려야지. 몰라서 못했다? 그럼 이렇게 혼나면서 뭐 피눈물 흘리면서 배워야지. 어금니 앙당 물고. 내가 전문가 돼봐라. 윤정도 너보다 내가 매출 잘 낼 자신 있다. 매출 아무나 내나? 고객분들이 회원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전문가들이 말장난하면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을
주봉의 기준에서 다음 주에 갭이 한번 나와주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갭이 나온다는 건 거래가 일단 터진다는 거죠. 그럼 박수 치는 거야. 땡큐. 이하 하면서. 아, 농담이 아니라 이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갭이 나온다는 거는. 응? 저 흐름이 나오면서 폭등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갭 상승에. 뭐 물론 갭을 메꾸고 음봉으로 나올 수 있고 도지가 돼서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거래가 터져준다는 거죠. 근데 메이저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근거와 근거는 일단 어찌됐건 테슬라의 가격 반발력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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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긍정적인 위치입니다. 장중의 기준에 시간이 뭐 좀 없긴 합니다만 일봉과 주봉을 마지막으로 잘라서 올려드릴 거예요. 과연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도.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그래요. 여기서 윤정도한테 배워나간 사람이 농담이 아니라 수백 명 돼요. 수백 명만 돼서 1000명은 안 넘겠어.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수십 명이야. 이름 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메인 앵커까지 해요. 지금 MBN에서. 응?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윤정도한테 배워가는 게 뭘까? 이름 될 만한 이름 되면 저기도 있어. 윤정도한테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회사가 분당일 때 분당까지 찾아오시고 했던 MBN에 지금 뭐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어 또. 인간성은 아주 속된 표현을 쓰레기예요. 그 나중에 왜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하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주 너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셨던 분이라 뭐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딱 한 번인가 두 번 만나서 이제 뭐 이쪽 업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와 좀 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메트로 쪽에 창업한 친구가 이름을 까먹었다. 성이 남궁 씨예요. 남궁 그 친구 남궁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한국일보 사장 역임하시고 할아버지께서 조선업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무가지 메트로가 무가지 1호였잖아요. 지하철 무가지 1호. 그거를 이제 통역을 하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메트로를 만든 거거든. 근데 그 친구의 남궁석일 거예요. 남궁석 그 친구의 매형인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홈페이지 만든다고 현금 막 그냥 응? 그리고 또 방위산업체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병역을 기준을 잡았는데 그거를 협박을 해가지고 지분 내놓으라고. 말종이죠.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그래서 한국경제TV 활동으로 와서 뭐 하여간에 뭐 쓸데없는 얘기 하네요. 또 어찌됐건 옛날 얘기하면 재밌는 거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봉 차트 원래 잘라드렸던 주봉 차트의 기준 여기에서 캔들 기준 넣어주세요. 상승 잉태형, 변형형의 기준하고 장악형의 기준 완성이 됐죠. 넣어주시고 어제 다 그려드렸던 캔들의 패턴의 모양새입니다. 거래량은 다 터졌어요. 요 화면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제 거예요. 윤정두가 뭐 부채도사도 아니고 미리 다 예측을 한다? 예측이 어딨어. 저렇게 되면 추세 강화가 굉장해집니다.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고요. 일봉 기준에서도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일봉을 설정해서 교육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요 일본 기준에도 똑같이 저기를 잡아드렸어요. 요거를 어떤 거?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을 시장 대비해서 못 움직였었죠. 그리고 요 매직 시그널로 수급이 아닌 매직 시그널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 수급이 꼬여져 있는데 비중을 안 줄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 뻥이지. 그냥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뭐 완벽하게 매매를 다 잡아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는 개별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또 움직임을 가지고 가셔요. 근데 이제 그게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윤정두가 매매 사인 주는 걸 원하시니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일의 기준의 거래량을 우리가 이렇게 100만 주를 최소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150만 주만 넘기면 끝내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거를 잘라 놓은 시간이 언제예요?
20만 4천 원 하고 있을 때예요. 이미 거래량은 터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 길의 거래량들이 그렇게까지 계속 살아나주고 유지가 되면 됩니다. 이 표현을 해드린 거고 결국 유지가 되고 살아나주고 있고 긍정적이고 결론적으로 어제 설정을 잡아드린 가격대가 20만 4천 원 정도 수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렸던 거고 그러고 나서 예측 범위 그대로의 기준에 2차 전지의 탑픽으로서의 흐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선호도가 살아나준 흐름 요 밑에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꺾이고 크로스 나고 영선 넘기는 그 흐름까지 완벽해져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다. 주봉의 기준을 이제는 아주 이쁜 아름다운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보신 주봉의 갭상승의 흐름 꼬리는 오늘 일부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몸통의 추이를 훼손할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긍정. 추가적으로 녹화를 해서 앞부분이 조금 전까지 녹화되고 있었는데 끊긴 거 보니까 그렇게 길게 끊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중간에 뭐 작업하시는 분이 한 번 더 확인만 해주세요.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넣어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두 개 붙여도 돼. 중간에 뭐 쓸데없는 얘기 들어간 거 뭐 없어도 되지. 조금 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 기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냥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합산해서 다시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봉 잘라서 올려놨죠.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한 가지는 거래량 한 가지는 프로그램 조금은 없으니까 거래량 그 다음에 시가총액 순위 거래 대금을 보는 거죠. 우리 기준에 거래 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위입니다. 거래 대금 2위니까 들여다본다는 거고 셀바스 VI의 경우도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준 명확히 잡아야 돼요. 우린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미래나노텍도 있어. 셀바스 AI 교육을 해드린 거지 또 종목 검색해서 검출이 된 거지 실질 매매 쌓임 문자로 아주 강력하게 뭐 14번 13번 포스코 케미칼처럼 발송한 거 아니죠. 그거를 고객분들도 아세요. 그거를 거짓말을 해서 구라를 쳐가지고 대박 나셨죠. 미래반도체 상한가입니다. 해봐야 역효과야. 윤정도는 25년 동안 그런 활동 안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해서 가입이 돼봐야 고객 계좌만 손실이 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기준도 교육받고 난 제대로 변동성 매매를 제대로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 그냥 무조건 오늘 뭐 단타 칠 거 주세요 이건 안 돼.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막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셀바스 AI로 잘못 캡처했잖아. 포스코 케미칼로 해야 되는데 그죠? 셀바스 AI 매직 계산기 한번 올려주시고 기존 자료 간단하게 뿌려주시고 지금 말고 좀 시간 지금 한 30분 지났네. 포스코 케미칼 올리고 나서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저 끝났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27일 아이고 오늘이 27일이죠. 27일 13시 36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만 더 자르면 되죠. 그게 뭡니까? 시가총액 순위를 보려고 그러는데 뭐 시가총액 순위 장 마감일 때 그때 잘라서 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기준을 설정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란 말이죠. 홈페이지로. 그래서 이런 수익을 같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이런 수익을 제발 좀 완벽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해 무슨 겸손을 떤다고 어깨에서 팔아 최고점에서 팔면 되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삼성전기, LG전자
하나솔루션, 뭐 현대로템, 하이닉스 일로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지금 이벤트 기준의 요 내용은 선착순 기준에 10명 마감을 하고 가격 인상을 할 겁니다. VVIP 방은 일단 가격 인상이 돼 있죠.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략.